내 임사체험은 1991년 12월 14일 일어났어요. 나는 몸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나는 나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몸을 벗어난 상태에서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영혼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지구로 온 이유, 그것이 기억났어요. 아, 이런 것이 영혼의 느낌이구나. 그에 더해 나는 나 자신의 실체를 정말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들이 내 가이드들이라는 사실을요. 눈앞에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녹아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의 인생은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체험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 혹시 아세요? 나는 닥터 메리 헬렌 헨슬리라고 합니다. 나는 네 자녀 중 막내였어요. 아버지는 미국 남부의 기독교 목사셨고요. 어렸을 때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외과 의사셨던 외할아버지였어요. 외할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 일 이후로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나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외할아버지와 한 일, 나눈 대화에 대해 떠들어대곤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할아버지가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내가 한 얘기 속에는 외할아버지에게서 직접 듣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죠. 4살 어린 소녀가 그런 걸 알 수 있을 턱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내가 죽은 사람을 본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모든 일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부모님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어린 내가 뛰어들어가 저기 있는 존스 씨가 다음 주 화요일에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존스 씨는 그 다음 화요일에 죽었어요.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 추도문을 써야 할 때 내가 돕곤 했어요. 나는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어릴 때부터 유체이탈 체험을 하곤 했어요. 몸을 벗어나 내 몸을 바라볼 수 있었고, 어떨 때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만나 이런저런 일들을 하곤 했죠. 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내 임사체험은 1991년 12월 14일 일어났어요. 일하던 회사에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는 중이었죠. 녹색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었는데 차 한 대가 나를 향해 질주해 왔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시간이 거의 멈췄다 싶을 정도로 느려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급박한 순간에 차가 마치 달팽이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순간 기시감도 생겨났어요.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었죠. 또한 내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레 알게 됐어요. 차 안에 머물며 그 충격을 경험하고 죽을지 아니면 몸을 벗어나 교통사고와 육체의 죽음을 지켜볼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후자를 택했는데 죽기 전에 그 충격과 고통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이 모든 이해가 정말 갑작스럽게 생겨났어요. 나는 그냥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은 소리였어요. 저음의 웅웅거리는 소리였죠. 나중에 알았는데 그 낮은 진동은 내 존재, 내 본질, 내 영혼을 그 육체적 형태에 묶어두는 역할을 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해봤다는 느낌과 함께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나는 몸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육체를 벗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찾은 가장 좋은 설명은 이래요. 더운 날 뙤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던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 땀에 전 축축한 옷을 모두 벗어요. 그리고 시원한 샤워를 하며 몸에 묻은 먼지와 땀을 모두 씻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벗어놓은 땀에 전 옷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내 몸이 바로
그 벗어놓은 옷과 같은 것이었어요. 몸은 단지 우리가 이번 생애를 살아내기 위해 사용해온 수단일 뿐인 거죠. 우리가 몸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지구에서 인생 경험에 깊이 몰입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몸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죠. 몸을 빠져나와 공중에 떠있던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왔어요. 한 노인이 몰던 자동차가 옆에서 달려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내 몸은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말 그대로 나는 나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 머리가 차 창문을 뚫고 나가며 목이 꺾이고 있었고 몸이 자동차 좌석과 함께 접히며 찌그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빨리 몸으로 돌아가야지 같은 애도의 감정은 전혀 들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죽어가고 있는 것은 몸이었어요. 나는 완벽하게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5초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갑작스레 그렇게 똑똑해질 수 있냐고요? 망각의 베일이 벗겨졌거든요. 지구 인생 체험에 몰입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망각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진 거였어요. 충돌한 자동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어요. 또 다른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 차로부터 2대 정도 뒤의 차에 한 여자가 보였어요. 대학교 때 기숙사를 같이 썼던 여자였어요. 그녀는 사고 과정 전체를 봤을 거예요. 놀랍게도 그녀가 나와 내 차를 인식했다는 사실과 그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공포도 느낄 수 있었죠. 몸을 벗어난 상태에서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죽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되려 그녀였어요. 나는 정말이지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어요. 죽음은 그냥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적 죽음이란 실내로 들어와 신발을 벗고 더 이상 그 신발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왜 신경을 안 쓰냐고요? 진짜 자기는 여전히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육체는 단지 신발 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감각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정말 절대적 환희, 그것이었죠. 영혼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지구로 온 이유, 그것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진짜 정체에 대한 기억도 돌아왔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치 빛 속에서 빛으로 목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점은 그 놀라운 빛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였죠.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음악이 자신을 통과해 흐른다는 그 느낌 말이에요. 주변 대기의 완전한 일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아, 이런 것이 영혼의 느낌이구나.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일부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장 최고였던 점은 몸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였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에요.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그 진실을 알고 난 후 들었던 안도감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아마도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일 거예요. 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방문을 받고 사람들의 죽음을 예견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어린 나는 두려웠어요. 죽은 후 나 자신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존재하기를 그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에서 들었던 이런저런 말들도 별 위안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공간에서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진실이 아님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진짜는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이야 하는 깨달음이었죠. 나는 그렇게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기억 속에서 빛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구급차가 도착했고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손을 뻗어 시동을 끄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이었죠. 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아주 또렷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사고가 난 내 차의 조수석에 쪽지를 남기고 떠났거든요. 그 쪽지에는 그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아주 기묘한 장면이어서 기억이 또렷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웅웅거리는 저음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변하고 있었어요. 내가 구체의 음악이라고 부르는 이 교향곡은 지구상의 그 어떤 음악과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음악이 어떻다고 적절히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은 여기 지구에서 들을 수도 재현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제 내 시야와 경험이 변하고 있었어요. 또 나를 몸에 묶어두는 역할을 했던 낮은 저음이 더 높은 음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아요. 정말 순식간에 사고 현장에서 거기로 옮겨갔죠. 죽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에 더해 나는 나 자신의 실체를 정말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내 존재에게는 분명 형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질감마저 있는 듯 느껴졌죠. 나는 그저 떠다니는 빛과 사랑의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진짜였어요. 어느 순간 주변 대기가 바뀌며 갑자기 내 앞에서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노인들을 좋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앞에 2명의 노신사가 나타났어요. 분명 그 사람들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들이 내 가이드들이라는 사실을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가이드들이 있죠.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왔어요. 이 지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신이 외로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랍니다. 나 자신의 진실한 역사를 아는 이들, 그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나의 사명이었고 왜 이 지상 세계에 오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누군가 말이죠. 가이드들은 이 모두를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길을 제시하며 든든한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다시 내 주변 환경이 변했어요. 마치 아이맥스 영화관 같더군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힌 곳이에요.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라이프 리뷰였죠. 라이프 리뷰 중 갑작스럽게 깨달았어요. 사건들이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11살, 12살, 17살 때의 그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 깨달음은 다음과 같은 이해로 이어졌죠. 지구상에서의 그 어떤 경험도 다른 경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이해였어요. 경험은 단지 경험일 뿐인 거죠.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현실에 대한 내 나름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정의가 말 그대로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경외감에 휩싸였어요. 나의 진짜 정체는 그 모든 것인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나는 벌써 수십 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여전히 내 팔의 털들이 곤두서고 있어요. 지금의 내 열정과 흥분은 만들어진 것, 꾸며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메리 헬렌 헨슬리의 21년 인생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어요.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추한 일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놀라웠던 어린 시절, 서툴렀던 사춘기, 즐거웠던 대학 생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시간의 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겠더군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삶의 질. 다시 말해, 어떻게 살았느냐였죠. 라이프 리뷰 중 어느 순간 불쑥 떠올라 버렸어요. 남부 침례 교회에서 배운 심판의 날에 대한 생각이요. 하지만 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과 내 인생을 평가 심판하는 것은 오직 나였죠. 진짜 놀라운 일은 이거였어요. 사소한 일이어서 별거 아니다 싶었던 일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역으로 잘했다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이 실제로는 별게 아니었더군요. 또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긴 했지만 혹독한 심판과는 달랐어요. 마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처럼 큰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건 진짜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한 부분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몸으로 돌아오기 직전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눈앞에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녹아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구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템플릿을 제공하는 거죠. 어느 순간 가이드들이 말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나는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세상을 구하겠다는 둥 하는 거창한 이유에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거든요. 또 내가 만나 소통하는 사람들, 내가 쓰는 글들을 통해 나 자신이 치유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나 자신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기도 해요. 내 삶의 아름다운 부작용 중 하나는 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거죠. 이것도 나름 삶을 사는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내게 기준을 좀 더 높인다고 말하더군요. 이미 충분히 특이한데 새로운 재능마저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요. 빠른 속도로 완전히 망가진 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목이 부러진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한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는 차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부른 경찰관이었어요. 그가 내게 말했어요. 정말 운 좋은 아가씨로군. 그를 바로 알아보고 말했죠. 사고 현장에 있었던 분이로군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왔어요. 나를 안다고요? 어떻게요? 그냥 본대로 말했죠. 당신이 손을 뻗어 내 차 엔진을 껐던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기겁을 하더군요. 또 물었어요. 어떤 여자가 내 차 조수석에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잖아요. 그 사람과 연락이 됐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경찰관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 속에서 그도 나도 동시에 뭔가를 깨닫고 있었어요. 돌아온 후 나는 자신의 현실 인식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했어요.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었거든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러 개의 타임라인에서 여러 개의 경험을 동시에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이 모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3D의 물리적 형태로 다시 살아내야 했어요. 경외심과 흥분으로 가득 찬 도전이었죠. 여러분들 영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기 지구로 와서 완전히 몰입하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풍요로운 체험을 쌓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 여기 지구에서의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떤가요? 살다 보면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비탄에 잠겨 있는 이들을 보게 되죠. 전기요금을 걱정하고 아이의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마저 있는 지경이에요. 우리 주변엔 고통과 괴로움이 넘쳐나는 듯 보여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인 영혼이 그 모든 것을 맞춤 주문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고통, 시련, 질병 등 그 모든 불행과 괴로움을 주문했고, 그리고 그 안으로 자신을 던져 넣었어요. 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일부러 계획하냐고요?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얻기 위해서요. 혹시 프랙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체 구조와 비슷한 작은 구조가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이 프랙탈이죠. 80억이 넘는 근원 에너지의 프랙탈이 지구에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동일한 하나의 전체, 그것의 프랙탈인 거예요. 신은 어떻게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그 답이에요. 지금의 인생은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체험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나쁘게 대한다는 것은 지구 위의 80억 다른 버전의 자기 자신을 나쁘게 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타인을 가혹하고 끔찍하게 대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죠. 내 임사체험에 더해 아버지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버지는 건장한 체격의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었고 또한 목사였어요. 사람들에게 천국과 신의 경이로움을 설명하는데 평생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불과 유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지옥으로 사람들을 겁주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실수했을 때 일어날 일보다는 우리의 잠재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했죠. 그랬던 아버지도 나이를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는 치매에서 알츠하이머로 넘어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과 마주하게 됐어요. 바로 죽음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이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목사인 아버지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믿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전을 바탕으로 가르치셨죠. 그랬던 그가 일몰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일몰증후군은 치매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해질녘에 혼란스러워하거나 공격적인 행동, 불안감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그토록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곤 했어요. 그는 종종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감정의 파도에 압도되곤 했어요. 아주 훌륭한 대중연설가였지만 그때는 말하는 능력마저 상실한 상태였죠. 아버지는 요양원 병실에 계셨는데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어요. 엄마와 나도 거기 있었죠. 그는 앞뒤로 비틀거리기 일쑤였고 벌써 몇 달째 조리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게 묻는다는 의미였죠. 사실 나는 사람 주변의 에너지장을 볼 수 있어요. 원래부터 있는 능력이었죠. 모든 것에 에너지장이 있어요. 누군가가 육체적 형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건 정말 불꽃놀이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하면 빛이 꺼져가는 모습, 어두워지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에너지가 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주변 모든 것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엄마가 날 쳐다보는 거였어요. 불꽃놀이가 보이느냐고 묻는 거죠. 아니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주변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뻗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주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보여. 그게 보여. 정말 몇 달 만에 아버지의 또렷한 음성을 들은 참이었어요. 아빠 하고 불렀죠. 오, 이쁜 내 딸. 무슨 일이에요, 아빠? 강 너머의 땅이야. 그게 바로 저기 있어. 강 너머의 땅. 내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경이로워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여기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러다 갑자기 엄마야. 저기 엄마가 보여.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의 아름다움과 젊음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세상에, 아빠야. 아빠도 여기 있잖아. 아버지 평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할아버지가 엄격한 기독교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영혼에 대해 평생을 걱정하셨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당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정말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헬렌, 내가 줄곧 잘못 알고 있었어. 여기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다 환영받는 곳이야.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리의 환상을 평생 믿고 살아온 남자, 그게 아버지였어요. 이제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아버지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바라던 모든 것이 강 너머에 바로 그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 혹시 아세요? 우리는 체험을 제공하고 또한 제공받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모두를 똑같이 만들고 모두를 공정하게, 모두를 착하게 만들려는 소란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 지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어둠과 빛의 이분법 위에 세워졌어요. 난 그런 게 싫어. 불편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환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구는 우리의 체험과 배움을 위한 완벽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학교를 뜯어 고치지 못해 안달이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며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느라 너무 바빠서 깨닫지를 못해요. 이 모든 도전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여기 지구 학교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요. 따라서 망가진 인생, 실패한 인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할 수 없어요. 오직 체험과 배움만 있을 뿐이죠.